미팅에 늦었을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입지가 위축됩니다. 제대로 승부를 보려면 늦었는데 꽁냐 씨바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두들겨 맞게 되니까요. 상대방이 기분을 좋게 만들려면 와우, 축하드립니다. 45분 일찍 오셨네요. 신기록이신데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을 비꼬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과 제대로 된 딜을 잡으려면 아니 뭐 늦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당신도 늦었으니까 토이토이 아닌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존나게 처맞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탁월한 방법은 늦지 마세요. 연봉이 협상할 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시는 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꼴이 됩니다. 연봉 협상의 최소 퍼센트는 30% 인상입니다. 전 이번 연봉 30% 인상해 주신 적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때로는 직접적인 퍼센테이지보다는 전략적인 도발이 필요합니다. 너 나 연봉 올려줄 돈은 있냐?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싸다구로 올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연봉을 올리려면 때로는 위트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 이번에 연봉 올려주십시오 여봉. 따봉 아퐁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 얼굴에 거봉이 날라올 테니까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퇴소하세요. 연차 낼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집안일 때문에 연차 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연차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없는 집안일 핑계대지 마시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자신 있게 주장하세요. 나도 좀 쉬자 씨발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과격한 말보단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건 어떨까요? 저 부장님, 저 솔직히 와서 토토랑 쿠팡 핫딜밖에 안 하는데 그냥 시원하게 한번 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시원하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죠. 이럴 땐 신나는 노래와 미소로 위트 있게 접근해보세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연차차 어기야 연차 연차라 차란차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흥겹기커녕 쳐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그냥 출근하세요. 상사가 식사 후에 커피를 권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잘 먹었습니다.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동물들입니다. 오늘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씨발 승기배 좀 더 써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출을 강요하는 건 그리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나친 커피는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요즘 솔직히 커피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입에서 아가리 똥내 나고 이빨도 존나 노랗죠.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나친 이식목욕은 때로는 쌍욕만도 못합니다. 이럴 땐 요즘 가장 핫한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커피요. 그 부장님 커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처럼 저처럼 처맞게 되니까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밥 따로 드세요. 상사와 회식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고기는 제가 굽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고기를 굽는 일도 노동입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평등한 권리를 제시하세요. 고기는 맨날 내가 꼽냐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고기를 너무 구우면 타버리듯이 비속어도 지나치면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럴 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접근해보세요. 씨발 너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손은 있구나 라고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신체를 언급하는 건 성희롱으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위트 있는 건배사로 분위기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청바지로 건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 입은 부장님아 고기 꼬라 씨발. 쟤네는 소고기 먹으러 가는데 우린 돼지 껍데기. 지가 지 돈 주고 살 것도 아니면서. 감독님 왜?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마가로 쳐맞게 되니까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비건하세요. 상사가 야근을 강요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유대리 오늘 좀 야근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남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 이외의 업무는 엄연한 생활권 침해입니다. 웃으며 일하는 건 좋지만 자신의 소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새끼 가방 산 거 봐라. 너도 야근해 이 새끼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협상의 기본은 기싸움입니다. 상사 연령층에 취약한 영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기선제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Hey Mr. Kim, put your back down, motherfucker. 라고 말하지 마세요. 혹시나 알아듣게 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머엔 장사 없습니다. 하이 퀄리티 코미디로 상대방의 엔도르핀을 촉진시키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저 근데 이렇게 야근하면 야근 수당 없수당? 알겠수당? 난 관두겠 수당. 부장님.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칸을 건너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세요. 상사가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조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부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럴 땐 부장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준식아, 밥 먹었냐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본인의 친근함의 표시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평적 조직 문화는 외국에서 온 문화입니다. 이럴 땐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글로벌한 어프로치를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Yo, 준식 what up? You stupid motherfucking asshole shit, yeah, come on.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미국인이 아닙니다. 흥을 돋구면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럴 땐 구성진 노랫가락으로 상대방의 바이오리듬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날만 알바 춘식 널 사랑해. 괜찮아? 브레이크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나친 노래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정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아재 개그를 던질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부장님 여기 대체 왜 계시는 거예요? 코빅 까줘야죠. 진짜 웃겨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안 웃긴 부장 새끼는 웃어주면 진짜 지가 웃긴 줄 압니다. 이럴 땐 단호하게 부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그가 장난이냐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부장님도 그저 웃기고 싶은 것 뿐입니다. 부장님이 재밌는 부분을 찾아서 이야기해드리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와 얼굴 존나 못생겼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잘생기셨네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인신공격은 금물입니다. 이럴 땐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위트 있는 개그를 준비해 가보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은 진짜 별로입니다. 뭐 내 마음에 별로 이런 거야? 아니요 존나 별로예요. 근데 좀 그만 좀 때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다 그냥 식상하고 병신 같아요. 안 통하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처맞게 되니까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재택하세요. 상사가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을 가로챌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걸로 하는 게 그림이 좋잖아, 그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신이 힘들게 이뤄낸 공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오히려 쿨하게 보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야근하고 시간 내서 다 하긴 했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다 가져가라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공적인 자리에서 부장님을 면박을 준다면 제 아무리 부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할 겁니다. 이럴 땐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오피니언을 주장해보는 건 어떨까요? Bear in Jeju Island and boy you get it. 그게 무슨 뜻이야? 제주는 곰이 부리고 공은 네가 가져가네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신의 참뜻이 잘못 전달된다면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옛 조상님들은 해악이 담긴 노래와 가사로 고난을 타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선조의 어를 이어가보는 건 어떨까요? 장자자가자 장자장 부장. 왜 불러? 겁나게 이런 내공들을 가르친 새끼를 못 봤나? 못 봤지. 뭘 못 봐? 넌데 이 새끼야. 새끼가 이게 진짜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그냥 고소하세요. 상사가 자식 같다고 이야기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집에 계십니다. 과도한 친절로 복잡한 가족관계가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과감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네 자식이면 나 아빠가 둘이냐 이 씨파파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도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은 것 뿐입니다. 분쟁의 상황에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나 싫다 그랬잖아. 아빠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데 나 진짜 싫다고. 이거 바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이고 아파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뮤직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음악으로 치유하는 방법인데요. 익숙한 멜로디와 노래로 상대방에게 힐링한 오후를 선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조카타도 한 번만요 뽀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스킨십은 안 좋아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독립하세요. 상사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네, 뭐 돈도 좀 모으고. 라고 말하지 마세요. 결혼 압박은 가족에게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이럴 땐 과감하게 입장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 내가 결혼하면 내가 축의금 있냐 씨발아. 쓱 파혼났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부장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럴 땐 부장님께 받고 싶은 선물을 서브리미널 해보는 건 어떨까요? 빨리 결혼해. 내가 그럼 선물 하나 해줄게. 아닙니다. 말해봐. 그럼 표 한 장만 할게. 비행기표? 부장님 사표! 라고 말하지 마세요. 반복적인 결혼 압박의 도루마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땐 마법 같은 노래로 이탈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부장은 미친 놈이야. 얘나 이 미친 새끼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땐 가장 좋은 방법은 위장 결혼하세요. 상사가 점심 메뉴를 강요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점심 국밥 어때?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상사의 권유,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암묵적인 강요일 수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선 안 됩니다. 오늘 국밥 어때? 정해놓고 왜 물어봐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국밥을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장님의 그 더러운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점심 국밥 어때? 너무 좋죠.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저번 주에도 먹고. 혹시 국밥 프랜차이즈 아세요? 아우 닭이 짜국밥. 라고 말하지 마세요. 조선 중기에 문친 퇴계 이후함은 풍류가 없으면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풍악을 울리면서 상사의 입맛을 당겨보는 건 어떨까요? 영어는 짜장이 좋은데 부장은 국밥이 좋다네. 굿바이 베이비 국밥.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단식하세요. 상사와 외국인 바이어의 첫 미팅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이.
I can't speak English.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영어는 자신감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랭귀지들을 부끄럼 없이 마음껏 스프리딩해보는 건 어떨까요? Hello, Mr. You shit, you asshole. 라고 말하지 마세요. 배웠다고 마음껏 써먹는 거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보단 행동으로 기가 막힌 바디 랭귀지를 사용해서 상호 간에 소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Yesterday, when I was so far away, there was a shadow hanging over me. I'm not Superman and I will be okay. 이거 네 번째인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 알파벳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게이트를 스무스하게 오픈해보는 건 어떨까요? A B C D E fuck you. H I J K L motherfucker.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윤 선생 하세요. 상사가 잔심부름을 자꾸 시킬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를 편의점 가서 이거 좀 사다 줘. 예. 라고 말하지 마세요. 심부름은 엄연한 업무 범위 밖의 일입니다. 부당한 일을 다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담배 한 값 사오고 나머지 음료 사 먹어. 500원이면 외치도 못 먹어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절만이 정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잔돈으로 음료까지 챙겼겠다. 깨어나게 회사의 완만한 생활을 이어가보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알겠습니다. 아유 고마워. 그리고 잔돈으로 이거 진짜. 네. 남은 잔돈 줘야지. 네. 네. Fuck you. 아우 회사 생활 fuck you 라고 말하지 마세요. 스타벅스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지부 시글은 흥겨운 노래를 듣다가 프라푸치노를 개발했다는 일화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럴 땐 커피처럼 감미로운 노래로 부장님의 심부름을 유쾌하게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나 커피 한 잔만 사다 줘. 아메리카노 시럽 저가 야 그럼 회사 그만둬. 딱히야노.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민하세요. 상사가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네 이번 주말에 등산 갈 수 있지? 뭐 여자친구랑 약속 있긴 한데.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부장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등산을 통해서 부장님의 진솔한 마음을 히어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네 내가 왜 산에 오르는 줄 아나?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저도 산에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왜? 네가 오르자며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산의 묘미는 메아리죠. 산수를 울리는 에코보이스를 들으면서 상호간의 도원결을 맺어보는 건 어떨까요? 야호. 그렇지. 아니 한번 해봐. 네. 야호.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곤충학자 파브르는 풀숲에 앉아서 여치와 함께 노래 부르며 무더위를 이겨낸다고 하죠. 이럴 땐 부장님과의 시련을 힘찬 노랫가락으로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좀만 더 힘내자.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간다. 앞으로. 오케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수하세요. 괜찮으세요? 상사가 타 부서랑 비교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매출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부당한 비교줄 따윈 당하지 마시고 본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옆부선 잘 나가는데 우리 부선 이게 뭐야? 그럼 부장 너는 우리 부서 아니냐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건 부장님입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부장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그래 저희 보고 좀 힘내주세요. 그래. 저희 다 믿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부장님 화이팅이고 힘내서 퇴사해라 새끼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노랫가락으로 외로운 여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땐 부장님에게 노래 한 곡을 권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럴 때 그냥 노래 한 곡 하고 시원하게 부장님 노래 한번 듣자. 자, 안 해. 둘, 셋, 넷.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 필요 없어. 언제든지 달려갈게. 필요 없어. 스바 새끼야. 낮에도 퇴사. 밤에도 퇴사. 뭐 하는 거야 지금? 짜짜라 잘라 짠짠짠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래방 10분 추가하세요. 부장은 병신 새끼. 상사가 자꾸 지켜본다고 압박을 줄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예,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지, 믿는데 난 진짜 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일종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단호한 일침을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네 다마고찌냐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슴도치는 가시와 같은 털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적을 위협한다고 하죠. 이럴 땐 적당한 위협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네 내가 항상 지켜보는 거 알지? 예, 그럼요. 저도 그 부장님한테 나 지켜보고 있다고? 눈깔 파버려. 파버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 최초의 동요 창작자 잭 슈니글 씨가 동요 하나로 마음의 민심을 흔들었다는 일화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럴 땐 상큼한 동요를 불러드림으로써 부장님의 마음을 울려보는 건 어떨까요?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그만해. 이야이야이야이야 사망의 널.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방탄조끼 입으세요. 상사가 자꾸 스포를 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와 진짜 재밌겠다. 나 박사 좀 했는데. 자네 영화 아직 안 봤구만. 그건 아이유가 범인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원치 않는 정보를 누설하는 건 엄연한 신뢰입니다. 이럴 땐 본인의 언짢은 감정을 자신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네 존이 새로 나온 거 봤나? 그 마지막에 아우 난 네가 스포할 때마다 죽이고 스포 씨바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스포를 하기 전에 먼저 입을 막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네 그 드라마 모닝글로리 마지막 회 말이야. 아 말하지 마세요. 저 볼 거예요. 갑오징어들은 이정재. 아 말하지 마세요. 저 볼 거예요. 표범택시에서 이재훈. 아니야 저 볼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아니 자네 뭐하는 게 드라마를 하나도 안 봐. 아니 그럼 너 새끼는 일 안 하고 드라마만 존나 보네. 아유 난 맞을 때마다 그 드라마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스포를 하는 사람 역시 사람입니다. 누구나 스포를 싫어하듯이 스포를 하는 사람 역시 장담컨대 스포를 싫어할 겁니다. 이럴 때는 공격을 먼저 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쟁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혹시 스즈메의 문단속 보셨어요? 마지막에 도락 쓰던데? 아니 안 봤는데. 아니 부장님 스즈메의 운주단속 안 보셨죠? 그거 마지막에 면허 취소되거든요. 아니 안 봤어. 부장님 그 스즈메의 최단속 보셨어요? 그거 존나 빠르거든요. 아니 안 봤는데. 그 자네 유용의 입단속 봤어? 아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보세요. 상사가 사우나에 가자고 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저 목욕하고 왔는데. 아니 목욕이랑 사우나는 다르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회사 이외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입니다. 엄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 우리 사우나 가서 몸 좀 풀고 올까? 풀긴 뭘 풀어? 네가 만성 피로냐? 쉬봐라. 아우 꼭 이렇게 때릴 필요 있었나?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어린아이는 그냥 마냥 싫다고만 하면 오히려 더 큰 꾸짖음을 듣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마냥 싫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싫은 이유를 타당성 있게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근데 사실 부장님 사우나 조금 아니 사우나가 왜? 사우나 더워서 그래?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그래? 아니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래? 아니야 네 보기 싫어. 새끼 어때서? 더러워! 라고 말하지 마세요. 건율작군의 행주대 취업에서는 지형적 이점을 사용해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하죠. 이럴 때 사우나의 언듈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부장님에게 승리를 쟁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 막상 사우나 오니까 좋지 않아? 너무 좋아요. 그래 나 좋다니까. 에이. 오래 쉬게 생겼어. 에이 내일 모레 보시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히 계시게. 상사가 에어컨을 끄라고 말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누가 이렇게 에어컨을 틀었어? 야 빨리 꺼. 예.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에어컨은 더울 때 키라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 시대에 더위를 참고 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럴 땐 자신의 더위를 임팩트 있게 어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관리비 많이 나오게 왜 이렇게 에어컨을 켜는 거야? 이 때문에 열받으니까 키지 씨발아. 아우 많이 맞았다. 피부 관리비 돼야겠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그분은 여러분보다 여름을 몇 번이나 더 난 인생의 선배입니다. 이럴 땐 인생의 후배로서 상사의 지혜를 통해 더위를 나는 법을 체득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근데 부장님 안 더우세요. 대체 어떻게 버티세요? 우리 봐봐 부채만 있어도 얼마나 시원해. 겨드랑이 이런 데도 이렇게 살살살. 어우 냄새가 이씨. 무슨 소리 하나 데오드한테 받았어. 씨발아. 아 어쩐지 냄새가 나한테 오더란트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더운 것만큼 부장님 또한 굉장히 더울 겁니다. 이럴 땐 더위를 날려버리는 솔루션을 서제스트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부장님 많이 더우시죠? 아 왜? 아 제가 그대로 계세요. 제가 아이, 뭐 등 좀 보고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안 주물러도 되는데. 아니요 거기 시원하게 아이, 제가 이렇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니 선풍기 들고 다니세요. 상사가 술을 억지로 권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야 한 잔해. 아 부장 아 제가 술을 못 마시고 그래서 뭐 안 마시겠다는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술은 먹기 싫을 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땐 술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면서 지혜롭게 넘겨보는 건 어떨까요? 나 왔어. 한 잔해 한 잔해. 아 근데 제가 차를 끌고 와서 아니 차테리 하면 되잖아. 좀 대리비 주던가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술을 마시면 본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차라리 시원하게 한 잔을 하면서 서로 간의 본성을 파악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마시니까 좋잖아. 기분 좋다. 그치? 좋아요. 아, 좋다. 아, 마시면 좋으니까. 아 이건 아니지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술을 마시는 부장님도 언젠간 취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응겨운 포항을 올리면서 부장님을 개로 만들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자 신나게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아 부장님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부장님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새끼야 못 먹는데 이거. 그치 아니래. 아이고 많이 취해서 짠도 못해. 아우 짠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먹이세요. 아 부장님 한 잔에. 부장님이 자꾸 힘이 없으실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부장님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럴 땐 부장님께 먼저 다가가서 고민을 들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이번에 흑산도 외딴섬으로 발령 넣으셨다고. 내가 성과를 못 내서 그래. 그렇게 잘 좀 하지 씨발아. 아 그만 때려. 내가 위에 확 닦아 발령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사의 고민을 아낌없이 들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나 생각해봤는데 이거 발령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내가 26년 넘게 여기서 근속하면서 내가 돈도 얼마 못 벌고. 아니 자네 어떻게 생각해? 아니 딴 거 모르겠고 말 존나 많네. 아우 뺨 존나 많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건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몸소 실천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쌓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이제 흑산도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인사가랑 쇼 봤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장님 혹시 여권 있으시죠? 여권을 왜? 그 콩고로 발령 나셔가지고 야이! 아이고 아파라 이를 어쩔 콩고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송별회 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상사가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요새
여사 이거 좀 봐봐. 이거 어때? 죽이지? 예. 아주 제대로 봐봐. 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해서 들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땐 화끈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는 건 어떨까요? 아유 사원 이거 봐봐. 이 롤렉스야. 처음 보지? 아, 예.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이거. 돈 안 줬으면 훔쳤냐 씨발아. 아우 갑자기 때려서 롤렉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럴 땐 차라리 상대방의 자랑에 긍정적이 아닌 네거티브한 반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사원 나 이번 여름 휴가 때 제주도 간다. 어우 제주도 지금 성수기에 헬인데. 아니 렌트카 타고 다니면 사람 많아도 괜찮아. 아우 사람 많아서 렌트가 헬인데. 아니 그래도 와이프랑 가는 건데 아무렴 어때? 와 그때 뵀는데 와이프 헬인데. 아우 자꾸 맞아서 진짜 엘인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자랑은 사치입니다. 이런 사치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럴 때 전곡을 찔러서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저 여쭤볼 거 있는데요. 뭔데? 부장님은 차집 돈 말고 자랑할 거 없습니까? 아니 나도 아니 부장님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만 자랑해 보십시오. 와우 손맛 자랑이었구나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들어주세요. 상사가 인맥을 과시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난 주말에 방시혁하고 같이 저녁 먹었잖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맥을 과시한다고 해서 절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땐 꾹 참아왔던 말을 화끈하게 해버리는 건 어떨까요? 아 유사원 영어과 얘기 알지? 오 그 유명한데. 거기 회장. 오이. 근데 대학 동기야. 우와 근데 넌 고작 여기냐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인신공격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럴 때 현실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부장님을 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키 작지 냄새나지 얼굴 못생겼지 돈 없지 그지 새끼지 그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부장님이랑 친해요? 그럼 나랑 친해. 깡좀 친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번엔 차라리 본인의 인맥으로 길을 눌러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 자네가 아는 인맥 좀 있나? 인맥 되게 중요하네. 아저 뭐 그 윌스미스? 윌 스미스? 그 사람 그거 유명하잖아. 어떤 거? 이거. 저 그거 말고 딴 거 유명한 거 있는데 뭐? 자 핸콕 아이 이대로 맹인 블랙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인맥 다 끊으세요.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유사원 옆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 봤어? 전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아 유사원 이번에 그 새로 들어온 그 여직원 봤어? 부장님 성적 농담은 나쁜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씨발아. 아니 새로 들어온 여진구 씨 봤냐고. 아 그 여직원 말고 여진 아니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부장님은 방금 여진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외에도 성적 농담 많습니다. 절대 동조하지 마십시오. 아, 유사원 저 여직원 봐봐. 차 빠졌지? 부장님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씨발아. 너 같은 새끼 더 맞아야 돼. 아니 지금 여직원 차 빠졌다고. 아이고 아프겠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농담보다 심각한 게 바로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사소한 접촉도 충분히 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아니 부장님. 아 유사원 저 여진구 차 빠진 거 봐봐. 그냥 하지 마세요. 아, 왜 그래? 아 만지지 마세요. 이거 희롱입니다. 이거 무슨 희롱이야 이게? 만지지 마세요. 이거 희롱이라고요. 그럼 이건 아이고 괜찮긴 한데 머리가 희롱희롱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갑옷 맞추세요. 상사가 밖에선 형이라고 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요즘 내 편하게 형이라고 해. 아우 저거 어떻게 그래요? 아이 뭐 어때 형이라고 해봐. 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말을 놓으면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아니 내가 밖에서 형이라고 하랬잖아. 아 네가 형이면 회장님 아빠냐 씨발아.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이럴 때 친밀감이 형성하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예 그냥 확 다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내가 밖에서만 형이라고 하랬잖아. 형 밥 먹었어? 일로 와봐. 형 진짜 또 진짜 네가 형이라고 하라는 개새끼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상황 대처만 잘한다면 당신에겐 중요한 가족이 생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럴 땐 주변 상황만 잘 판단해서 유연하게 대처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형이라고 하라니까. 아니 회사 아니면 저 아무도 없을 때 괜찮아. 형. 김대리 보고 있다. 아 부장님. 갔어. 형. 이 과장 보고 있다. 아 부장님. 갔어. 형. 아니 사장님 보고 있잖아. 부장님. 갔어. 형. 아니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아이 갔어 이 새끼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의형 좀 해주세요. 부장님이 다짜고짜 짜증을 낼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볼륨 좀 줄여.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짜고짜 짜증을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땐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헤아려 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볼륨 좀 줄이라고. 뭐? 뭐라는 거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빵 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짜증을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짜증을 내서 뜻밖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땐 먼저 짜증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놀랐습니다 이 씨발! 라고 말하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상대방이 짜증을 내는 이유를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상대방이 왜 짜증을 내는지 이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근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회장님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맨날 스트레스를 줄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랬죠. 근데 나한테 지랄이야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 섞지 마세요. 이 개새끼야.